2023년 4월 20일 오전 4시에 시작되는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바이에른 뮌헨과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를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의 홈구장인 푸스볼 아레나 뮌헨에서 펼쳐집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 최근 홈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했고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홈 4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최근 5경기에서 오전 전승, 최근 원정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했고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원정 4경기에서 1승 3무를 기록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루카스 헤르난데스와 마누엘 노이어가 출전할 수 없고 파울 바너는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벤자민 맨디가 징계로 경기에 나올 수 없고 필 포드는 몸 상태 때문에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양 팀의 맞대결이었던 지난 1차전에서 맨체스터 시티는 이전과 같이 3-2-4-1 포메이션으로 시작했고 바이에른 뮌헨은 세르주 그나브리를 펄스9으로 사용하는 4-2-3-1 포메이션으로 시작했습니다. 존 스톤스가 후번 디아스와 마누엘 아칸지 사이로 들어가면서 수비 시에는 백포를 형성했고 리아드 마레즈 대신 선발로 나온 베르나르도 실바가 수비적으로 성실히 뛰어주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리로이 사네를 잘 묶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바이에른 뮌헨은 리로이 사네와 킹슬리 코만이 찬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말 무시알라가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서 공격진이 고립되었습니다. 그 공간을 파고든 로드리가 선제골을 넣었고 다이오 우파메카노의 치명적인 실수들이 이어지면서 3골을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라인업 키워드는 개선입니다. 부상에서 복귀하는 에리크 막심 추포모팅, 지난 경기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리로이 사네의 선발은 거의 확실하지만 자말 무시알라가 선발로 나온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 활약이 미미했던 왼쪽 윙어 포지션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처럼 킹슬리 코만이 선발로 나올 수 있지만 토마스 투엘 감독의 선호도 때문에 세르주 그나브리가 왼쪽 윙어로 나올 수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에는 토마스 뮬러가 선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다이오 우파메카노 대신 벤자민 파바르가 센터백으로 나오고 주앙우 칸셀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벤자민 파바르가 센터백으로 나올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1차전에서 공격진 고립과 수비진 실수가 있었던 만큼 문제점을 개선해야만 지난 경기보다 위협적인 팀이 될 수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라인업 키워드는 보완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3-2-4-1 포메이션을 통해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에서는 불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반전에 베르나르도 실바가 수비적으로 눈에 띄기 전까지 마누엘 아칸지의 수비력은 불안했습니다. 존 스톤스가 백포로 들어오는 전술적인 변화의 문제보다는 리로이 사네의 스피드에 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크게 반응한다면 백포에서는 마누엘 아칸지의 포지션, 그리고 백스리에서는 베르나르도 실바의 포지션에 카일 워커가 선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리로이 사네가 오른쪽으로 옮겨가면서 두 번째 골이 나오기 전까지 고전했기 때문에 확률은 낮지만 일카이 귄도안 대신 베르나르도 실바가 선발 혹은 이른 시간에 포지션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4-2-3-1로 포메이션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떤 포메이션을 사용할지는 알 수 없지만 존 스톤스가 오른쪽 센터백을 담당하는 맨체스터 시티 수비진의 위치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오른쪽 윙어 지역은 이 경기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1차전 후반전에 리로이 사네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두 번째 실점이 나오기 전까지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은 상당히 날카로웠고 그 포인트를 바이에른 뮌헨은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리로이 사네가 오른쪽 윙어 포지션에 선발로 나온다면 최근의 폼 때문에 선발에서 빼기 힘든 잭 그릴리시, 수비 커버가 강점이 아닌 일카이 귄도안, 그리고 무너진다면 가장 대안을 찾기 힘든 네이선 아케가 플레이하는 맨체스터 시티의 왼쪽 풀백 지역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1차전과는 다르게 에리크 막심 추포모팅이 선발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앙 수비수들의 커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팀 모두 이 지역에 대해 주목해야만 합니다. 윙어들의 공격력을 올리기 위해 중앙에서 싸워줘야 하는 바이에른 뮌헨의 에리크 막심 추포모팅, 유효 슈팅을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 맨체스터 시티의 후번 디아스는 이 경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매치업입니다. 이 두 선수 중 누가 더 영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바이에른 뮌헨의 선제골 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수비 라인을 높이 올린다면 그 공간을 가장 잘 이용하고 파괴할 수 있는 선수는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와 얼링 홀란드입니다. 이렇게 뒷공간을 노리려는 맨체스터 시티의 시도를 바이에른 뮌헨에서 빠른 스피드를 가진 다이오 우파메카노와 훌륭한 반사신경을 가진 얀스 호머가 잘 막아야만 공격 흐름을 유지하는 것과 스코어를 지키는 것 두 가지 모두를 해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경기에서 실수가 잦았던 다이오 우파메카노는 이 경기에서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야만 합니다. 큰 스코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기 초반부터 바이에른 뮌헨이 몰아치는 형태의 경기가 될 것입니다. 보통의 2차전이 그렇지만 선제골을 넣는 팀,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넣는다면 선제골을 넣는 시간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측면 윙어의 파괴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맨체스터 시티는 역습 상황에서의 침투 패스 정확도가 이 경기의 스코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적극적으로 공격할 것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뒷공간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며 소강 상태가 꽤 지속될 것이고 바이에른 뮌헨이 추가 득점에 실패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칠 것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두 팀의 1대1 무승부를 예상합니다.